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가 스포츠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조사 보고서 수행평가를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수업에 나오지 혹은 시험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아니고 다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뽑아서 시험을 보는 거지, 오늘 수업한 모든 내용 그리고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안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페이지로는 107페이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교과서 파일을 학교 홈페이지 아니면 Q&A 게시판에다 올려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에다 메모를 하면서 들으면 가장 좋고요. 없는 친구들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가장 먼저 여가 스포츠 안전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여가 스포츠라고 한다면 산에 가거나 아니면 바다에 가거나 밖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즐겁게 즐기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둬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국민안전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2014년 11월에 신설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안산에 2014년에 아주 큰 아픔이 있었죠. 뭐냐면 세월호 참사가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2017년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흡수가 되면서 사라졌는데,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맨날 중대본에서 브리핑을 하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데 그 본부장은 국무총리, 그리고 그 밑에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안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총 책임지는 그런 부서가 바로 행정안전부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08페이지를 보면요,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활동하자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한번 쭉 보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활동에 참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항상 당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한 곳은 가지 않는다. 이건 역시도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 다음은 일행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행동 수준을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행이 표정이 안 좋고 식은땀을 흘려, 그러면 활동이 계획이 되어 있어도 취소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캠핑 같은 거 가족끼리 굉장히 많이 가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 불에 가까이 텐트를 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또 우리가 여름이 됐으니까 물놀이도 많이 가죠. 물놀이를 갔을 때 수심이 깊은 곳이나 아니면 물살이 센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특히나 계곡 같은 데를 많이 가는데, 계곡은 바위에 이끼가 껴있어.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아쿠아 슈즈, 물에서 신기 위한 전용 신발은 밑창이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안 미끄러짐에도 불구하고 계곡에 있는 이끼 같은 경우는 물에 닿게 되면 엄청 미끄러. 거의 이게 얼음판인가 싶을 정도로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잘못 넘어지면 엉덩이 꼬리뼈가 골절이 되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의식을 잃는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사고들이 발생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악사고, 물놀이사고, 스키장 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악사고 같은 경우에는 실족과 추락사고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발을 헛디뎠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발을 헛디뎠어. 그럼 보통 산은 이렇게 내려가는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혹은 또 바위 이런 데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고가 가장 많고요.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혼자 넘어져서 다친 부상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과의 부딪힘을 피하려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십자인대, 무릎에 있는 인대가 끊어지기 좋은 그런 운동이죠. 그리고 물놀이 사고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사고 장소는 주로 하천과 강, 그리고 2위는 계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 강, 계곡 이런 거는 산속에 있고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많은 걸 싫어해가지고 좀 구석지은 데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안전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 위험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많고 안전 장치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해수욕장이 사고가 적게 발생한다. 물론 이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해수욕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부도 그리고 뭐 인천의 뭐 을왕리 이런 데를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 항상 물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111쪽에서는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스키장 사고 그리고 물놀이 사고 1위를 보게 되면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방심을 하고 너무 들떠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가족들이랑 혹은 친구들이랑 뭐 대부도 펜션을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놀러를 간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가지고 누구 한 명이 다치거나 심한 경우에 죽어서 온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상처는 쉽게 잊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갔으면 안전하고 재밌게 놀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112페이지와 113페이지를 볼 건데 여기에서 문제 나옵니다.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 주의사항.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한 이유 왠지 알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걸 알았어. 그럼 뭘 해야 되냐? 가장 먼저 관찰하고 상태를 파악해야 돼.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전화를 해. 찍어가지고 전화를 딱 한 다음에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하고 툭 끊어버려. 그러면 119 구급대원이 여기가 어딘지 알아 몰라? 절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뭐 와동 동의당 약국 앞인데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라고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했으니까 내 할 일 끝났다, 끝, 난 갈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거기 무슨 파란 색깔 반팔티 입으신 남자분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지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신고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면 관찰한 다음에 상태를 파악하고 신속한 신고와 도움 요청이 가장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주의사항. 다음 두 번째인데 이게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뭐냐면 냉정하고 침착하게 있어야 된다. 근데 물론 내 눈앞에서 바로 사람이 쓰러지면 당황해. 그러면 멘탈이 깨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죽어갈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열정이 너무 넘쳐. 난 이 사람 살려야 돼. 그래서 잠깐 더워가지고 의식을 잃었는데 심장 잘 뛰고 있는데 상황 파악도 안 해. 그냥 내가 너무 흥분을 했어.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바로 심폐소생술 해버려. 심장 뛰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침착함과 냉정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포인트. 다음 세 번째인데 함부로 옮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사고가 발생했는데 막 옆에서 자동차가 불타고 있고 건물이 무너지고 있고 하면 빨리 옮겨야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선생님, 손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처치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처치는 하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차에 치여서 날아갔어. 땅에 철푸덕하고 떨어졌습니다. 이때 목이나 허리 이런데 골절,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는데 이때 그냥 내가 구해줄게요 하고 안아가지고 옮기는 사이에 그 부러진 뼈가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가 전신마비 혹은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막 질질 끈다든지
막 과격하게 들어서 옮기고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또 최소 조치를 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신고했어. 근데 정확하게 했더라도 못 찾을 수도 있죠. 구급대원들이 거기에 살지 않으면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고 그 옆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나는 할 거 있으니까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정 가야 된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불러놓고 너무 바쁜 상황이라서 가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가야지, 그냥 이 사람만 덜렁 놔두고 갔다가 안 좋아져서 위험한 일을,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음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상처가 났어. 예를 들면 뼈가 부러졌는데 뼈가 너무 심하게 부러져가지고 뭐 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다친 사람이 정신적 충격을 먹고 쇼크가 올 수도 있고 또 과호흡이라고 하는 증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의식을 바로 잃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배려에 가까운 그런 조치인데, 상처가 났다면 웬만하면 다친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눈을 좀 가려주는, 여러분들 주사 맞으러 갈 때 아기 때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더 압박감이 오기 때문에 더 아프게 느껴져. 그래서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다음 포인트였습니다.